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네. 저는 기초연금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새롭고 그런 것도 새롭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나눠주는데 가난한 노인, 부자인 노인 똑같이 나눠주는 게 문제다. 여전히 그럼 70%나 주다 보니 그렇겠죠? 그런 논란도 여전히 있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기초연금 하나만 가지고 이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뭐 다른 연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연금 전체적인 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을 이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북유럽 아닐까? 국가들은 기초연금 주다가 다 포기했고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는 여전히 주기는 주는데 네. 우리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치면 국민연금 비중이 훨씬 크고 조금만 주고 있고 네. 일본은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전 국민 중에 노인들 다 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냈던 분들 그것만 또 주는. 준다.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또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에 거의 버금가는 규모로 주면서 어. 이제는 아니니까 안 따지고 준다. 그동안 냈든 안 냈든 그냥 세금으로 걷어서 그냥 걷어서 낸다. 주면서 가난한 노인, 부자인 노인도 구별 안 하고 그냥 머리 하얗면 다 드리는 이런 구조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야, 그렇게 얘기죠. 얘기하니까 되게 문제가 예.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우리가 일본 제도를 뭐 좋으나 싫으나 우리 많은 행정 인프라가 일본 걸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빨리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있다. 뭐 굉장히 우리 또 젊은 분들이 싫어하지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일본 제도를 배워왔는데 네. 일본은 아직도 예. 보험료를 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걸 복지에서는 패스 디펜던스라 그래갖고 경로 의존성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까? 내가 내야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금처럼 이거는 그냥 기초적인 거야. 이렇게 몇 퍼센트까지는 줄게. 그게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일단 중요할 수가 있죠.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부분에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럼 예. 뭐 노인분들한테도 재산세 많이 거두면 되지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복지제도의 경로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경로 의존성. 네. 예.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뭐 저기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부산에 가서 살라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집도 새로 구해야 되고 뭐.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우리 일본 제도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경로를 이탈했어요. 저 보니까 덴마크, 북유럽으로. 노르웨이가 좋네. 네. 그러려고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일본 원래는 일본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북유럽으로 벤치마킹이 그 바뀌었군요. 받는 것만 네. 부담하는 건 거기서는 보험료 소득세 50% 내니까 아. 그건 부자한테 거두면 돼.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단을 만든 게 OECD예요. OECD요? 2001년도 OECD가 예.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To Prepare for Calming Aged Society라는 스페셜 토픽 예. 연금하고 의료 보장이 있었는데 네. 제가 전문가로 당시 파리를 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 그 친구를 그 당시 우리나라한테 공고하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데 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대로 가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 노인 100%에게 세금 걷어서 근로자 평균 소득의 20% 기초연금을 지급해라. 이걸 공고안으로 냈어요. OECD에서. OECD에서 예. OECD EDRC 커미티에서 예. 난리가 났죠. 어. 의료보장 그 당시 캐대 이혜원 박사가 그랬는데 제가 가서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쓰면서 반대를 했어요. 영어로. 뭐, 영어로. 잘못하지만 영어로. 네. 네. 레본 미팅에서 랜달 존스한테 당시에 예. 당신들이 우리나라 위한다고 이런 공고안을 내는데 나중에 젊은 세대, 미래 세대는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감당하냐.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당신들 제정신이냐.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게 공고안으로 왔어요. 예. 이제 그걸 1, 2년 뒤에 한나라당이 받은 거예요. 그 공고안을. 공고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 꺼낸 건 뭐냐면 그 뒤로 제가 코리아 저팬 데스크 헤드인 랜달 존스하고 예. 끊임없이 이메일 또는 한국 여기서도
저 여기 컬레드 호텔인가? 예. 여기서도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제 의견을 받아들일 때인데 네. 10여 년 전부터 OECD가 공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기초연금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굉장히 낮다. 낮다. 아. 이제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어. 대상자는 줄이면서 취약 노인한테 더 지급하라. 음. 이런 식으로 공고안을 바꿨어요. OECD에서 네. 예. 그게 18개월마다 나오는 코리아 서베이 리포트에 있습니다. 벌써 아. 2018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16년도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게 정부에서 아. 다른 OECD에서 나쁜 거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 그 공고안은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계획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정을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타겟팅해서 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게 재정 제일 효과적으로 쓰는 거고 예. 안 그러면 노인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되게 적절한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는 거 줄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매년 대선 때마다 더 늘어날 판인데 그거 이제- 할 수 그러니까 아예 있을까요? 법을 바꿔서 지금부터 70%가 아니라 40%입니다라고 하면 그 정권 바뀔 수도 있으니 법을 바꿔서 다음 조건부터 잘하잖아요. 이런 거 지난 정권도 잘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 앞으로 4년 후부터 깎기 시작한다. 그렇게 미래 그리고 뭐 재정 부담될 거 있으면 앞으로 3년까지만 준다.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음 정권 어떻게 하라고? 전문가라고 그냥 이름 붙이는 게 괜히 전문가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가 예.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방법은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노인 대상 70%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받고 있는 분들한테 또 이거 받지 마 이러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70%가 아닌 예.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인정이?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자면 지금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1인 기준으로 18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소득 예, 인정이. 예. 그냥 그거 그대로 픽스 시키면 돼요. 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뭐냐면 이제 앞으로 65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많고 예. 받는 분들이 액수가 많고 아.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수급자분들 많고 예. 또 다른 금융자산 축적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의 노인분들에 비해서. 예.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75세 이상 노인하고 65세에서 74세 사이 노인들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어떤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 주셨잖아요. 소득 인정을 180만 원으로 픽스를 해놓는다 그러면 예. 뭐 받는 분들은 그냥 대충 받으시고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네. 그분들은 상당 부분이 걸러지니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네, 걸러지니까 걸러지고 이분들은 안 받아본 분들이잖아요. 아. 줬다 뺏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줬다 빼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소득 그러고- 기준만 명확하게 픽스 시켜 버리면 된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표 좀 이제 네, 네. 보여드리고 싶겠는데 표 나오는 게 보면 여기서 보면 기초연금 예산 추이입니다. 예. 2014년에 보면 국비 5조 2천억, 지방비 1조 7천억, 합계 6조 9천억, 7조가 안 됐어요. 네. 근데 2022년 보실까요? 국비 16조 1천억, 예. 지방비 3조 9천억, 20조입니다. 지금 써야 이게 되는 게 이게 와. 8년 만에 3배가 됐네. 3배가 됐죠. 앞으로 이게 뭐 굉장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더 없어. 늘어나죠. 이제 어. 왜냐하면 더블 이펙트가 있는 거죠. 어.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 원 올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계속 늘어나.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니까 네. 신규 진입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 기초연금이- 이거 어쩔 거냐. 그다음에 예. 다음 그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 선정 기준인데 예. 이제 2008년 보면 그동안 물가 상승이 높지만요. 그러니까 보면 2008년에 단독으로 40만 원이었어요. 선정 기준이. 예. 2016년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2022년이면 6년 지난 거죠. 예. 180만 원. 저 기준이 뭐죠? 저 소득이 저거보다 낮은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여기까지 드리는 거예요. 아 커트라인이에요. 저게. 네, 커트라인. 기초연금 지금 70%의 커트라인. 커트라인. 네, 커트라인. 뭐 다른 건 뭐 2008년에 40만 원 뭐 그건 뭐 오래됐으니까 옛날 그런데 얘기지만 2016년 100만 원에서 2020년 180만 원. 6년 사이에 80만 원 거의 2배가 늘었다는 건 예. 이건 문제가 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40만 원, 50만 원을 굳이 드리지 말고 네.
소득이 뭐 50만 원 이하든가 100만 원 이하든가 있는 분들에게 차라리 더 주자 그 재원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는 180만 원인데 소득 인정액이 예. 다른 뭐 이제 여기에 기본 공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도시는 1억 3,500까지 부동산 없는 걸로 쳐주고 금융자산 2천만 원 공제해주고 막 이런 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재산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분 같은 경우는 월 400만 원이 돼도 이게 소득 인정액이지 예. 실제 소득으로는 400만 원 되는 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소득 인정액이 의미하는 바는 아.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네. 뭐 진짜. 두 분이 보셔도 좀 네. 문제가 좀, 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네요. 뭐 10만 원 공약대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또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도 40만 원 공약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연금 도입 목적이 뭐냐?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다는 노인 빈곤 해소 또는 완화냐? 해소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OECD 기준 빈곤선이 한 1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당장 125만 원 드리기 어렵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국민연금 뭐 40만 원, 50만 원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그렇게 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적인 정책 목표는 아까 기초연금 수급자분 중에서 3분의 1이 절대 빈곤에 빠져 있다 그러잖아요. 네. 절대 빈곤 기준선이 월 58만 3천 원 이하입니다. 네. 예. 그거는 채워드리자. 그랬죠. 그래요. 그거는 채워드리자. 그런데 그걸 그냥 현금 58만 3천 원 드리면 예. 부부 기준이면 한 60만 원, 120만 원 되고 예. 한 1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진짜 웬만한 사람들 국민연금 안 들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8만 3천 원을 채워드리는 걸로 하되 예. 이렇게 현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드리고 어. 나머지 노인분들 뭐 생필품 있잖아요. 그런 걸로 드리고. 그다음에 의료 또 병원 갈 거 이런 것들로 영어 표현을 인카이드 베네핏이라 그래갖고 현물 급여를 이렇게 섞어서 아하. 최소한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에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는 그 정도는 개런티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제도 도입 목적과 OECD 회원국 중에서 선진국을 향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공평이나 사회 정의 차원에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그냥 사소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지금 70% 했을 때도 그때 제 기억에 논란이 아니 70% 나머지 30%안 주는 걸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겠다. 70%라는 숫자가 좀 애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궁금함은 예를 들면 30%를 지급하는 걸로 커팅을 하는 것과 70% 커팅하는 것과 행정적인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냥 그건 기준만 만들면 되는 거겠죠? 이제 그 부분은 저는 그거 예를 들면 그게 어렵습니까? 상위 10% 잘라내는 것도 있잖아요. 예. 우리 이제 재난지원금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통상 우리가 IT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랬대요, 저기 스웨덴 같은 데는 예. 정부기관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기관이 국세청이라 그럽니다. 네.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는 건데 예. 이제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IT 선진국 아니냐? 예. 다양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정치권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건 뭐냐면 행정 비용이 더 드니 10% 30% 잘라내는 것보다는 100%를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IT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네. 네. 소득 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맞아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예, 예. 그 비용 타령하면서 다 주자는 놀이를 펼 거냐 이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도 더 못하죠. 가려주는 나라는 네. 어디서 행정 비용이 나서 가려주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길래.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게 뭐 예. 5년 어느 정도까지 행정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네.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만큼 인프라가 쌓이면서 그렇죠. 행정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종합소득세 납부를 1년만 안 해보시면 네. 아 우리나라는 이미 다 발라낼 수 있구나. 행정 비용이 안 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한 년 안 내면 귀신같이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다 알아서 가산세 고지서 그냥 날라와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저 어마어마하게 되고 아니야, 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너무하나. 너무 투명해. 다 알아. 아,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왜 파악이 안 돼?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표를 갖고 올까 하다가 안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앞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20조 아닙니까? 예. 4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늘어나겠죠. 당장. 근데 문제는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이게 2030년 지금으로부터 저 8년 뒤에 어. 37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와. 40만 원 안 올려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한 2070, 80년 되면 몇백 조로 늘어나요. 몇백 조요? 몇백 조로 늘어납니다. 와. 그러니 제가 어. 아니 젊은 세대는 죄졌냐고 네. 네. 왜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아주 제가 쓴 말은 아닌데 예. 제가 뭐 신문사하고 어. 신문 한 면 인터뷰할 때 예. 그렇게 나갔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뭐냐면 네. 이건 굉장히 방송사가 아닙니다. 예. 스웨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스웨덴에 이제 굉장히 제가 스톡홀름 공항에서 산 건데 이게 네. 지금 약간 지금 약간 카오믹하게 세타이어 비슷하게 국가별 특성을 시리즈로 한 건데 뭐냐면 예전에 스웨덴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킹 시절에 예. 스웨덴 바이킹 후예 아닙니까? 예. 남자가 제일 불명예스러운 게 침대에서 사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토지가 비옥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하다 죽어야 전쟁. 이게 없다. 그렇게 해야 말이죠? 되는 거죠. 약탈해갖고 먹고 사는 건데 젊었을 때는 뺏어와서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데 나이 들어서 누워 있으면 식량만 추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죽는 게 제일 불명예인데 그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논설위원께서 저한테 물어보던데 왜 그러냐는데 저도 모릅니다. 네. 아들이 둘이 있으면 된대요. 왜요? 아들이 나가서 약탈해 오면 된다. 아들 둘한테 어. 야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밀어라. 나를 밀어라. 그게 바이킹 시대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 스웨덴은 굉장히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다. 음. 그리고 스웨덴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 안전장치를 제일 먼저 도입했어요. 예. 굉장히 연금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예전에 스웨덴 그 풍습이 또다시 살아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건 세타이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있어요. 책이.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굉장히 좀 그 지금의 의사결정하는 분들 이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하이 레벨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난 퇴직가 얼마 안 남았어. 연금 계획이 자꾸 미뤄지는 게 뭐냐면 나 때까지만 안 고치면 예. 나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게 특히 공무원 사군인연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스웨덴 예를 든 건 뭐냐면 아까 기초연금도 뭐 몇백 조로 넘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국민연금 이게 이슈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 재정 계산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돼 있는데 예. 2057년 기금 소진 이후에 누적 적자가 2088년까지 1경 7천조 원입니다. 경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최근 별도로 추계해 본 결과 92년까지 누적 적자는 예. 2경 2천조가 넘고 예. 현재가로 7,500조가 넘습니다. 예. 아니 그것뿐이에요. 공무사 군인연금 더 처참해요. 기초연금 아까 몇백 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예. 지금 MZ 세대, 젊은 세대 이거 뭐야? 그렇죠. 안방 뒷방 너근이 아니라 음. 아니 이건 그 아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연금 고려장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연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네.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네. 우리가 이거 안 고치면 예. 우리 공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제가 시간 이 말씀 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태리의 그 마리오가 예. 삼성 밀라노 지점에 근무하는데 그 저 장모님이 한국 분이에요. 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예. 이태리는 미래가 없다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이태리의 우리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예. 27~8% 돼요.
다른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내고 소득세도 많이 내니까 능력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나 월급 받아서는 거기다 세금 내고 사회보험료 낸다 못 살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예. 이 제도를 나중에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어쩌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출생률도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세금 어디서 걷겠어요? 고소득자들 뭐 이런 데서 걷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이들 국제적으로 떠난다. 경쟁력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못 떠난다는 살겠다 거죠. 떠나면 이 나라는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겠죠. 그러네요. 참 어려운 주제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괜히 이상한 질문했다 혼만 많이 나고. 괜히 저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이 기초연금의 공감합니다. 대상을 줄이자. 오늘의 결론은 대상을 줄이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정책은 어렵지만 네. 우리가 방법만 생각하고 네. 또 이게 어떤 현실에 있는지 국제적인 트렌드는 어쩐지 또 예. 우리나라 노인들의 어떤 빈곤 실태는 어떤지를 제대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근무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정신이 이제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예. 적어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그쪽에 좀 더 필요하다면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거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바꿔야 될 솔루션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저희가 다음에 다음에 한번 다시 예 모시는 걸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다 하루씩 필요합니까? 아니 하루 한 이렇게 번이면 한 됩니다.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됩니까? 이거 한 번에 한 번 더. 한번 그거는 또 따로 어떻게 바꾸는 거 본다고 알겠습니다. 하는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네요. 기초연금. 왜 우리는 100만 명씩 태어났을까? 저랑 안 기자가 그 세대인데. 네. 네. 저희는 입시도 어려웠고 경쟁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입학하면 콩나물 교실. 아니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지금 더 어렵다는 지금 더 거잖아요. 어렵고 후 취직할 같은 데가 시절에 없어요. 살면서 우리 왜 어렵다 그러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예. 마무리하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